그러면 네,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제 일본 기업들이 다시 부활을 하고 있다 말씀을 예,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일본 기업의 그 몰락의 네, 대명사로 얘기하는 게 소니거든요. 뭐 여러 그렇죠. 뭐 예, 예로 예, 드는데, 네, 근데 뭐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라고 예, 얘기하시는데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그쵸. 저도 소니를 어려서부터 알았으니까. 네, 그, 소니 워크맨, 제가 대학생 때 뭐 소니 워크맨 유행했는데, 저는 소니는 못 샀어요. 너무 비싸서. 비쌌죠. 미국 유학 가서도 소니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소니는 늘 그냥, 어쨌든 나는 안 된다 음, 생각하고는. 그 소니 알기만 했죠. 대학 교수가 되고 일본의 대학 교수가 되고 나서 이제 다 소니만 샀죠. 컴퓨터, 아, 텔레비전 뭐 그 옛날 한을 풀기 위해서 소니 음, 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 1999년에 일본에 가가지고요. 네, 1999년에 산 소니의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6년을 썼는데 6년 동안 뭐 굉장히 좋았어요. 음, 좋았고 그 6년 뒤에 이제 제가 동경으로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어 아 동경 이사한 다음에도 썼구나. 그거를 그 뒤에도 썼어요. 1년 정도 더 썼는데 그러니까 7년 정도 썼는데 그러다 제가 이제 동경에서 새 집을 사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집에 가니까 이제 텔레비전도 바꿔야지 생각하고 그 브라운관 TV 7년 썼던 거는 이제 친구한테 줬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또 나중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한국까지 가져가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되게 좋았어요.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새로 그 전이 베가였고 브랜드 이름이 그다음에 브라비아라고 해서 그 얇은 액정 그 텔레비전을 했는데 이거는 2006년에 샀는데 소니인데 소니를 2006년에 샀는데 이게 2007년 1년 그 보증을 해주는데요. 1년 지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텔레비전에서 막 소음이 나는 거예요. 소음이. 아,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보증 기간 지났으니까 이거를 수리 맡기면 일본은 수리비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아 참고 쓰자 하고 이제 그 뒤에 소음 나는데 참고 쓰면서 아, 소니가 이게 뭐지 이거 소니라서 믿고 음, 샀는데 했는데 바로 그때가 2000년대 중반 그때가 이 LG나 삼성이 막 성장하면서 네네, 2000년대 중반이 소니가 막 어렵던 시기였어요. 어려웠고 소니의 이 브라비아라고 하는 이 액정 텔레비전이 삼성이나 LG한테 기술적으로도 막 밀리고 있던 아, 시기였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때 그 사버린 음,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소니가 사실은 그 90년에 그 일본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소니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요. 그 버블이 붕괴되면서 국내 경기는 굉장히 침체됐지만 일본 기업들은 워낙 그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니는 뭐 98년도에도 뭐 엄청난 그 이익을 냈었고요. 했었는데 그 2000년대 중반 들어서 점점 소니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그 시장을 뺏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니의 그 텔레비전 같으면은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한 2016년, 17년 그때까지 10년 정도를 한 해도 빠짐없이 텔레비전이 적자만 봤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자 전체로 해가지고도 뭐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됐고요. 살아남은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래서 2015년 3월 결산에서는 소니 역사상 처음으로 주주한테 배당금을 주지 못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망하나 했어요. 망하나 했는데 부활했다는 것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3월에 결산하거든요. 네, 2017년 같으면 2018년 3월에 결산을 하고요. 최근 3월 결산에서 보면은 뭐 몇 년 연속 계속해서 과거의 최고점, 버블기의 최고점의 영업이익 그것을 다 깨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배당금을 주지 못했던 역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주지 못했던 그런 회사가 지금은 뭐 최고의 영업 수익을 계속 그 깨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요. 어, 그래서 부활했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부활됐나요? 소니 그의 부활은 히라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CEO가 그 핵심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그 CEO가 되면서 지금까지의 소니가 지금까지는 막 사내에서 네, 굉장히 뭐 컴퓨터 파트는 컴퓨터 중요하다, 뭐 텔레비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사내의 시각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서 소니를 냉정하게 판단하자 해가지고 그 우리가 경쟁력을 상실한 거는 다 잘라내자. 음, 그래서 경쟁력 상실한 것이 컴퓨터 전체 매각을 해버렸어요. 잘라내버리고
TV는 삼성하고 LG한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하지만은 소니가 저희가 알다시피 그 영상 그 센서라든가 아니면은 그 오디오에서 굉장히 또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TV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TV에서는 결국에 삼성, LG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결국엔 높아졌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TV에서도 드디어 10년 연속 적자하다가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그리고 그 컴퓨터 게임 지금 소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게임하고 네트워크이거든요. 네. 게임하고 네트워크인데 이 게임에서도 그 이전까지의 소니의 그런 관행 같은 거 이런 거에 탈피를 해가지고 전 세계 유저들하고 네. 게임 그 만드는 사람들 유저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유저들의 수요에 맞게 그렇게 지금까지의 소니의 고집을 버리고 수요에 맞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다 안다는 식이 아니고 그 시장에서 의견을 듣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우리 제품을 경쟁력을 살리겠다 해서 경쟁력을 살려가지고 게임기가 엄청난 성공을 했고요. 그 수익을 많이 냈고 TV에서도 이제 적자 끝났고 계속 흑자를 보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영화라든가 흑자를 보면서 영업 그 이익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걸 이게 책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소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여러 그 일본의 대기업들이 예. 지금 다시 그 어려웠던 거에서 네. 탈피해서 지금 막 네. 흑자를 내면서 네. 오히려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 새로운 예. 산업 분야에서. 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예.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네. 지금 그렇게 부활하게 된 네. 그러니까 소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일본 기업들이 부활하게 된 네. 어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저는 한 번 망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의 근성 같은 거. 한국도 생각해 보시면 97년에 한 번 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많은 기업이 도산했죠.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전 세계 그 경제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혹한가? 정말로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인가? 알았기 때문에 97년이 저희한테 되게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한 그 기업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것처럼 일본도 그 한 번 망했거든요. 뭐 네. 샤프 산요 같은 거 다 날라갔고 그렇죠. 토시바도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파나소닉, 히타치 뭐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기업은 전부 다 어려웠어요. 네. 니산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노력에서 워낙에 기술이라든가 저력은 있는 기업들이고 나라였으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다시 부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팠던 기업, 불황이라는 기업, 또 전 세계 시장에서 패배한 삼성하고 LG에게 패배한 그 기업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 아까 네. 잠깐 소니 얘기하셨지만 네. 한국의 경쟁에 뒤처져서 네. 이미 다 도태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네. 절치부심해서 얘네들이 예. 다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 얘기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네. 지금 여기에서 책에서도 보면은 지금 오히려 이제 한국이 일본에 이제 뒤처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어떠한 상황들이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네. 그 일본이 전자업계가 몰락한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 아까 미국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뭐 구글이라든가 그런 것이 등장했지만 일본은 전자를 계속 잡고 있었는데 전자가 망한 것이 한국에 추격을 해가지고 네. 그 아까 텔레비전 얘기도 나왔지만은 더 이상 소니의 텔레비전이 삼성이나 LG한테 오히려 힘이 딸리는 그런 상황에서 망을 했는데 지금 한국은 똑같은 상황, 일본, 한국이 다 또 중국의 추격을 받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언론 보도를 보거나 하면은 중국이 얼마나 지금 자동차에 투자를 하는지, 반도체 투자를 하는지, 또 뭐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지 이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결국에 한국의 추격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그 무너졌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예를 들어서 소니 같은 경우에도 자 우리는 그러면은 프리미엄 TV에만 집중한다 한 것처럼 히타치 같은 경우에 히타치도 뭐 가전 다 만들고요 했었는데 다 포기했거든요. 다 날리고 지금 히타치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사업은 그
그 시스템 사업인데, 그러니까 도시 전체의 시스템, 공장 전체의 시스템, 아니면 철도 전체 시스템 이거를 그 파는 거예요 해외에. 그러니까 그래서 태국에서 신도시를 개발한다 하면은 그 신도시 개발에 참여를 해가지고 신도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국 기업 중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기업, 그 외국에 나가서 도시 전체 시스템을 설계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만약에 히타치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들겠다 하면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몇 년은 걸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히타치는 이미 한국 기업이 도전할 수 없는, 하지만 그렇다고 히타치도 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GM이라든가 뭐 시멘스라든가 그 전 세계 기업들과 그렇죠.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은 과거에 추격을 받았던 한국이나 중국 기업이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그 많이 투자를 하면서 하는 것이 로봇이거든요. 이게 로봇이 우리가 알다시피 AI하고도 연결되고 뭐 그렇죠. 빅데이터다 연결되고요. 네트워크하고도 연결되고요. 왜냐하면 로봇이 통신을 할 수가 없으면은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로봇이 정말로 첨단 산업인데 이 로봇 산업이 굉장히 일본에서 발달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도 이제 우리가 뭐 카이스트에 누가 뭐 서울대에 누가 이런 로봇 만들어 가지고 뭐 무슨 경진대에서 우승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저력은 있지만은 하지만은 경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 하나를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시장에서 팔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이미 시장에서 로봇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 일본 드라마들 보다 보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탈을 쓴 그 로봇이 아니고 진짜 로봇이 드라마 속에서 같이 강아지 등장하듯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로봇이 실생활에 침투를 하고 있고요. 그 굉장히 많은 그 중소업체들도 벤처들도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하지만 아직 로봇이 우리의 삶에 안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많이 우리가 뒤처졌죠. 이런 거에서 지금은 다시 일본은 망했다가 살아남는 길을 이제 뚫고 갔는데 한국은 망하진 않았지만 중국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활로를 또 기업들이 뚫어야 되는지 이 비전이 아직 기업 자체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까지는 안 보이니까 그런 게 염려스럽다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야들에 일본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